자율주행차가 카메라로 본 거리의 모습입니다. 도로의 경로가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의 센서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3D 고정밀 지도를 디자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통해 스스로 주행을 하고 주차된 차량이나 자전거 같은 장애물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개발 기업들은 테스트 시설이 부족해 주로 주차장이나 공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간다거나 갱신을 한다거나 구축을 한다거나 할 때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경기도 성남시가 새로 조성한 자율주행차 기본 시험장입니다. 아이스링크 넓이의 테스트 시설에서 기본 성능을 점검하고 별도로 조성된 1km의 도로에서 실제 주행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도로에서 실제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관과 그리고 기업 간의 협업을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자율주행을 공공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해 신사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법규 마련까지도 저희들이 국회나 중앙과 손잡고 시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성남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백오 신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하영 씨. 늦은 밤 지하철에서 내리면 집까지 가는 버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신도시여서 버스 배차 시간이 좀 많이 긴데 밤이고 좀 무서워가지고 집 빨리 가고 싶어서. 김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준 건 심야에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차량을 부르자 3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 차량이 100%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어떤 오토바이 같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1.5km 구간을 달리며 9번의 교차로를 지나는 동안 운전대를 잡을 일이 없습니다. 3차로를 가로지르는 우회전도 차량 스스로 척척 해냅니다. 시범 운행 기간 동안 무료인데다 승차감도 나쁘지 않아 승객들의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네, 생각보다 편안해서 좋고요. 그리고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이후로 좀 감옥 이용을 하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정부 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유료 시범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국토부, 산업부를 잇는 4km 구간을 주행하는 셔틀 차량. 미리 선정된 60여 명의 승객들은 정해진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자율주행 차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 최대 2인까지 탑승이 가능해 각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이제 왔다가 여기 주차 공간이 또 그렇게 넉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부처 협의를 들어갈 때나 근처 부처로 이동할 때 간단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이용료 1,000원은 이처럼 휴대전화 앱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종시와 제주, 서울 상암 등 6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구에서는 버스와 택시, 화물차, 청수차 등 다양한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규제 특례로 유료 운행까지 가능해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당장 올 상반기에는 제주공항에서 중문단지까지 38km 구간을 오가는 자율주행 미니밴 차량이 유료 운행을 시작합니다. 돈을 내고 자율주행차를 타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상위 그룹에서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볼까요? 미국이 그래도 제일 앞서는 것 같고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의 한 상위 그룹에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노선에서는 자율주행이 그나마 좀 쉽게 빨리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돌발 상황 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 3. 정부는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레벨 4 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모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레벨 3는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주관하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수동 운전도 함께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운전대를 놓고 있는 운전자 앞에 수동 운전이 필요한 공사 구간이 나타나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수동 운전 해주세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음료를 마시며 오래 운전대를 잡지 않자 돌발 상황에 대비하라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전방을 주시하세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카메라가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해 언제든 수동 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겁니다. 운전자의 행동 정보, 그리고 시선 정보, 그리고 생체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운전자의 운전 준비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과 수동운전을 전환하는 기준이 차량 제조사마다 제각각입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안전운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토대로 운전자와 차량, 도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37가지 상황을 가정한 자율주행차 안전운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운전자, 차량, 환경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고 일반인과 전문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만든 지침을 국토교통부와 연구기관, 차량 제조사에 배포해 자율주행차 연구와 제조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 혼자서 막 이것저것 다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있으면 이거 이렇게 로타리 치는 동안 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트랙터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경로를 미리 설정하면 위치 정보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접목된 영상 카메라를 활용해 정확한 폭과 깊이로 밭을 가는 겁니다. 흙의 색깔과 질감 등도 분석해 달린 땅과 갈아야 할 땅도 구분하는 수준까지 기술이 개발되면서 농촌진흥청이 곧 일선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배나무밭 위로 드론이 날아갑니다. 꽃가루를 뿌리는 인공 수분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 16명이 하루 8시간 할 일을 드론 한 대가 10분 만에 해냅니다. 이미 농가에선 벽실을 뿌리는 작업부터 농약 살포까지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한 작업들을 알아서 해내고 있습니다. 또 일반 도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사고 감지 시스템이 농장비에 적용되면서 농촌에서 빈번한 경운기 사고도 예방하고 있습니다.